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전쟁 위협에도 불구하고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47%, 그리고 코스닥은 1.06% 상승 마감했습니다. 또 그리고 시장 전체 종목을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상승한 종목들이 하락한 종목들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멀리 좀 떨어져 있지만은 우크라이나 지역에서는 전쟁이 일어났고 또 전쟁 우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이렇게 오른다는 것, 또 그리고 관련해서 테마도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 또 그렇게 만들어진 테마가 또 전쟁과 관련된 테마였다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 주식시장은 참 냉정한 곳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세상 모든 일을 돈으로 환산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관련해서 좀 더 들여다보면은 오늘 이런 업종들 많이 올랐습니다. 조선주가 많이 올랐고, 또 가스 유틸리티 이런 업종도 많이 올랐습니다. 또 그리고 관련해서 테마들 좀 더 들여다보면은 마찬가지로 이 조선, 또 이렇게 선박평형수 처리 장치, 뭐 조선 기자재, 강관, 남북력 가스 사업, LNG, CL가스 이런 테마가 형성된 것들 전부 다 전쟁 테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 멀리 실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또 실제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하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주식시장은 오히려 이 전쟁이 테마가 돼가지고 이런 돈벌이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참 정말로 희한한 일이죠. 자, 관련해서 또 정리를 또 하나 더 해드리면은,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이 국경 지역에 이 병력을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한순간에 순간이동해서 저렇게 병력을 배치한 것이 아니라 좀 오래전부터 저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러시아가 이렇게 병력을 배치한 시점이라고 합시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 사람들의 관심은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되지 않을까, 또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갖다가 어느 정도 할까, 이런 우려가 있었어요. 또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었죠. 요거는 러시아 관련해서 이 전쟁 테마는, 전쟁 관련해서는 그렇게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었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 전쟁 관련해서 쭉 이런 테마들이 쭉 시장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관련해서 이런 테마들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일단 이 주식시장이란 것은 이렇게 각 시기마다 시장 테마가 바뀝니다. 지금은 이렇게 다시 전쟁 관련 여러 가지 이슈들이 쭉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그러면은, 어느 순간 이런 것들은 다시 수면 아래 쭉 줄어들고, 또 다른 테마가 쭉 그 자리를 대체하면서 시장을 쭉 이끌어 가겠죠. 이렇게 테마가 변한다는 거고, 또 투자의 관점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 나서 어떡하나, 지금 주식시장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하겠죠. 그런데 정말로 똑똑한 사람들은 이때 이 여러 가지 재료들이 뒤섞여 있는 이런 상태일 때, 만약에 이 전쟁 관련해서 테마가 이 시장 중심으로 쭉 나서게 된다면 어떤 종목이 과연 돈을 벌게 해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만약 이런 사람들이 요 시기 때 이런 종목들 미리 선취매를 해뒀다 그러면은 이렇게 많은 돈을 또 벌 수가 있는 것이겠죠. 관련해서 정리를 좀 더 해드리면은 이렇습니다.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이게 지금 시장 중심 테마입니다. 뭐 예전에는 이렇게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이런 테마가, 뭐 다른 요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인한 경기 침체, 뭐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주고 있었는데, 이게 시장 중심으로 쭉 올라섰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지금 이런 상태이에요. 대중들은 시장 하락을 걱정했죠. 전쟁 나면 주식시장 떨어질 건데, 이렇게 걱정했는데, 정말로 투자자 의머리는 전쟁 수혜주를 갖다가 어떤 것이 될까, 이런 고민을 해서 실제 이때 매수해서 이때 돈 버는 사람들이 정말로 고수들이겠죠. 또 그리고 시간이 흐르게 되면은 다시 쭉 테마가 바뀌어서 뭐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죠. 3월 중순이 되면은 또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또 시장은 어느새 긴축, 금리 인상, 뭐 채권 관련해서 이런 이슈들로 쭉 가겠죠.
그러면 또 대중들은 또 이런 이야기 하죠. 이 금리 인상 때문에 시중에 돈이 줄어들어서 시장 하락에 하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겠죠. 그러면은 이 투자자들은 또 이런 생각을 하겠죠. 지금 요게 이 전쟁 관련 테마가 전면에 나서고 금리 인상 테마가 좀 뒤쳐져 있는데 어느 순간 이게 다시 시장 중심으로 쭉 올라설 거 예상하고서 이런 종목들 미리 좀 매수를 해둔다 그러면은 또 이때 또 많은 돈을 벌 수가 있겠죠. 생각해보면 참 쉬운데 그 문제는 항상 어떻게 이걸 맞출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은 실제 제가 투자를 하는 방법인데 항상 시장의 테마를 맞추기는 참 불가능하다는 것을 뭐 인정을 하고 저는 예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인정을 하고 그 대안으로서 순환 매매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렸죠. 한 100종목 정도를 보유해서 위험을 분산하고 100종목 정도 보유해서 위험을 분산하고 그리고 이 100종목 내에 지금 만약에 100종목을 보유하면 종목을 많이 보유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수많은 종목들 중에서 지금 전쟁 테마가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럼 이 중에는 조선주도 있을 거예요. 그럼 조선주가 쭉 두각을 나타내면서 오르겠죠. 그렇죠. 또 관련 종목들 쭉 두각을 나타내면서 이렇게 오를 겁니다. 또 그리고 나중에 금리 인상이 되면은 이 종목은 다시 좀 정리가 되겠지만은 또 이렇게 금리 인상 관련해서 이런 테마들이 쭉 오르겠죠.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또 나중에 또 소비가 또 활성화되면 소비 관련주가 쭉 이렇게 오를 것이고 또 공급망 이슈가 되면은 또 공급망 관련해서 이런 종목들이 쭉 오를 것이고 오르는 시기가 그때그때 시장이 형성되는 테마에 따라서 제각기 다 다르겠죠. 여튼 중요한 거는 한 100종목 정도 부여하게 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위험이 분산이 되고 또 이 중에서는 테마 종목이 속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많은 종목을 보유하면서 위험을 분산하고 순환 매매를 하게 되면은 내가 시장의 테마를 항상 맞추기는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대안으로서 내가 보유한 종목들 중에서 테마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고 그렇게 뺑글뺑글 돌리면서 이렇게 순환 매매를 쭉 진행하게 되면은 항상 시장에 있는 종목들을 이렇게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좀 더 극대화해가며 복리를 누릴 수가 있겠죠. 제가 지금 여기 하고 있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사실 뭐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께서도 매일매일 볼 겁니다. 제가 마감 시황을 통해서 이렇게 변곡점 지표도 쭉 정리를 해드리죠. 이 파워 가이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순환 매매를 기술적으로 구현한 겁니다. 저도 이걸 갖다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쭉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순간 별 반응이 없다가요. 별 반응이 없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이런 식으로 상승 반전 신호가 많이 만들어지는 그룹이 있습니다. 요 특정 날짜에 자세히 보면 어느 순간에 또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룹이 있고요. 요럴 때 공통적으로 요런 시기에 만들어졌다 그러면 상승 반전 신호가 났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때 당시 시장의 테마 종목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움직임도 거의 비슷하죠. 또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매도하는 종목도 이런 신호 나는 종목들이 하락 반전 신호가 많이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관련 종목들 뭉쳐서 나는 그 종목들은 그 테마가 이제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앞서 말씀드린 그 순환 매매 있죠. 많은 종목 부여한다 그러면은 특정 테마에 반응하는 이 종목들이 개중에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테마가 지게 되면 이 테마가 다시 떠오르고 이 테마가 지게 되면 또 이 테마가 쭉 떠오르게 되는데 그걸 갖다가 전체 종목을 대상으로 해서 기술적으로 쭉 구현하는 게 바로 이 상승 반전, 하락 반전, 그리고 이 변곡점 지표라고 보시면 되고, 또 이 파워 가이드에서 그걸 구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민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해결책도 제 나름대로 찾게 되는 거죠. 여튼 뭐 주식 시장이 전쟁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랐어요. 또 그리고 참 한쪽은 고통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다시 돈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보면 참 냉정하긴 하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예언가가 아니잖아요. 모든 종목을 우리가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정말로 맞출 수 있다면 뭐 다행인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그 대안으로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 굳이 파워 가이드를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도 여러 종목 부여해서
한순간에 뭐 모든 테마를 다 맞춰서 예언가가 돼가지고 순식간에 돈을 벌겠다. 이거는 정말로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 그냥 평균에 맞춰서 이렇게 위험을 분산하고 또 많은 종목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보유 종목들 중에서 테마가 있을 가능성이 훨씬 크고, 또 그렇게 순환 매매를 진행하다 보면은 결국 그 복리에 의해서 복리 수익으로 자꾸 계좌가 불어나는 안정성을 추구하면서도 또 수익도 추구하는 또 그런 쪽으로 나아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시장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합시다. 오늘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게 평상시와 같은 시장 수급이지, 이게 어떻게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런 시장 수급입니까? 전혀 이 시장 수급만 봐서는 시장에 무슨 일이 있다라고 상상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지금 투자자들은 솔직히 이 시장 수급만 봐서는 별 관심이 없는 겁니다. 저게 별 걱정을 안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저게 크게 확산이 될 수, 전쟁이란 게 뭐 일단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더 크게 확전이 될 가능성이 적다라고 보는 거죠. 투자자들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돈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또 보셔도 됩니다. 자, 여튼 오늘 세력들이 매수한 종목들은 업종들은 이런 업종들 많이 매수했습니다.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들 쭉 들여다 보니까 이렇게 12개 종목이 됩니다. 이렇게 12개 종목인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플랜 A 도움을 좀 받도록 합시다. 쭉 보니까 관심이 없는 종목들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런 종목들은 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참모들을 매수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조선주들 이제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멀리 봐야 되는 겁니다. 멀리 봐야 되고, 지금은 정말로 장기 투자한다 그러면 이 자녀 뭐 정려 이쪽으로 해서는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죠. 이거는 변곡점 지표를 좀 참고를 해도 될 것 같고, 또 뭐 정말로 추세를 생각한다면 지표 상관없이 물량을 모아가는 쪽으로도 저런 것들은 생각해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튼 제가 좀 더 정리해보고 괜찮은 종목들이 있으면 내일 장중 수급 분석 시간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살펴보니까 이 퍼스텍이라는 이 종목이 있죠.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어요. 관심을 가질 때는 지금 한 2021년 말쯤에 이렇게 앞으로 이 종목의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된다라고 이렇게 분석이 될 때, 그러니까 이 변곡점 지표를 보면은 이때쯤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2021년 요 말이기 때문에 요 어디쯤 있겠죠. 요 어디쯤 이 종목이 신호가 난 게 있을 겁니다. 이때쯤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는 거고, 지금은 요게 시기적으로 시간이 흘렀잖아요. 요렇게 해서 여기 뜬 거예요. 요게 이 날짜에 뜬 겁니다. 이 날짜에 뜬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리를 좀 해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순환 매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조심하는 게 좋겠고, 요 나머지 이 종목들은 다시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뜬다고 해서 다 오르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